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날 오전에 되게 오랜만에 신촌에 나와봤는데요. 정말 사람 많죠. 저는 되게 뭐랄까요, 썰렁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되면은 일하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되게 썰렁한데, 여기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참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백승주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 향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에서 10년 정도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가치로 되돌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1년 동안 물건을 얼마를 팔아라라고 하는 회사의 미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 드릴 클라우드 얘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앞서 SNS 관련된 얘기를 나누신 세 분, 워낙에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쭉 있으면서 야, 내가 올라가면 다 주무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별명 중에 한 가지가 블랙 코미디입니다. 웃기려고 얘기를 하면 다 더 점점 이제 안 웃으시고 쟤 뭐라 그러는 거니 이런 분위기로 가는 사람이어서요. 그럴 수 있으면 어서 웃기려고 잘 안 하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를 드릴 이야기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저 올라오라고 안 할게요.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은 올라오라서 여기서 뭐 시킬 줄 알죠? 저 이제 회사에서 뭐 할 때는 혹시 손들면 엑스박스 주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 분 계셨고요. 예, 두 분, 세 분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이 세션 때문에 왔다. 혹시 계세요? 예, 밖에 한 분, 두 분, 세 분. 예. 밖에서 저희 패널 분들이랑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이에 끼어가지고 앞에 뒤에 거 들으시려 왔는데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한 15분 정도 현재 기본적인 업계 클라우드에 대한 방향이나 아니면 어떻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패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토론을 나누고 Q&A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림들을 보시면 다 구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클라우드 얘기를 드리고자 할 때는 구름 이야기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의 모양들이 다 틀리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요새 뭐 속칭 잘 나간다고 하는 회사들을 보면 너도 나도 한다는 것이 다 뭡니까? 우리는 클라우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A라는 회사의 클라우드는 듣고 있어 보면 뜬구름 얘기 같고요. B라는 회사의 클라우드는 뭉게구름 얘기 같고요. C라는 회사의 클라우드는 또 조각구름 같고요. D라는 회사의 클라우드는 또 다른 클라우드 같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모호해진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기 뭐 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학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학생분도 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은 것이고요. 하드웨어 업체는 하드웨어를 팔고 싶은 것이고요. 통신사는 통신사와 엮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가 제가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잘 인용하는 구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트너에서 이제 발표한 클라우드의 정의라는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몇 가지 제 중요 단어를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러블 엘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확장성이고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인터넷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모호하시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미터스 바이 유스라고 하는 건 전기처럼 쓰는 만큼 비용을 낸다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쉐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현재 학생분들 아니면 참석하신 선생님분들의 일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살펴볼 때는 두 가지 측면 살펴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오른쪽에 좀 더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그렇지만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스마트폰도 엄청 많아지고 태블릿도 많아지고 컴퓨터도 많아지고 기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런 기계의 빠른 변화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책상에 앞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바깥단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편할 때 일을 볼 수 있고 자기가 편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이찬진 대표나 아니면 명성 대표나 김태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처럼 이것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디바이스의 숫자의 폭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사용자들이 쓰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언제나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형태. 근데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그 경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가서도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클라우드 얘기를 드리면서 왜 기계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요새 IT 하는 회사에 클라우드와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화라는 단어가 잘 붙어 다닙니다. 영어로는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워드나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쳐보시면은요. 밑에 빨간 줄이 쫙 짜질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단어가 아직 사전 정의가 없다는 건데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소비자가 여러 가지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회사에서는 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보안 때문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 기계들을 업무에 활용을 하고 실제로 써봤더니 정말로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쁜 단어로 바꾸는 것이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상단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멀티 디바이스와 애니웨어 커넥션, 즉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장비를 가지고 장치를 가지고 연결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벤더들, 이 세션에 대한 소개에서 보셨겠지만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다 하고 싶은 것 중 한 가지가 요새 광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 두 달 전쯤 정도에 영화관 갔더니 이런 거 나오고 유명한 영화배우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다 끝나는 광고 기억하세요? 재미없죠. 제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그러시고요. 네. 웬 유명한 남자 배우였었는데 이게 으악하는 장면을 시작해가지고 자기 침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보다가 다시 또 화면 바뀌고 그 다음에 요새는 LG에서는 그 신미나 장동건 뭐 유명 연예인 다 해가지고 광고가 한 세트로 나오는 거 보셨죠? 뭐부터 뭘로 연결이 되나요? 얘기가요. 핸드폰, 컴퓨터, TV 다 연결되는 얘기 보셨죠? 그런 얘기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혹시 공부 안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대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멀티 디바이스를 같은 사용자의 경험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재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N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크린을 사용자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이어준다는 거죠. 더 실제로 들어드리면 남성분들은 이런 경우 되게 많으셨을 거라 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했어요. 근데 게임하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게임 어떻게 됩니까? 저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레벨이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서 게임을 하던 것을 그대로 전화기에서 불러가지고 게임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로 보던 동영상을 컴퓨터로 보기도 하고요. 컴퓨터로 보던 동영상을 나가서 모바일로도 보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엮여가는 것이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트렌드고요. 이 트렌드가 시작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럼 조금은 왜 삼성, LG에서 광고를 TV와 컴퓨터와 전화기를 연계한 시나리오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사용자의 69%는 이게 더 좋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한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세션에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 여러 가지의 멀티 디바이스를 중앙에서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는 뷰어가 멀티 디바이스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현재 많이 느끼고 계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 클라우드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지휘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그 자체를 현재 소비자 시장에서는 모두 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웹하드와 같은 것을 클라우드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KT도 무슨 클라우드, 네이버도 무슨 드라이브, 다음도 뭐뭐, 근데 공통적으로 다 보면 다 뭔가요? 다 드라이브입니다. 우리가 7, 8년 전부터 써오던 웹하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현재 뭐 저희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연계를 해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요새 자동차에 MP3 USB 담아서 꽂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한 생각 안 하세요? 얘기했더니 지인분들이 옛날 차 보낸 사람 그것도 없다 이러시는데 그 USB에다가 카피하는 작업들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동차에다가요, 만약 잘 아시는 유심 카드를 꽂고요,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에 집에 있는 MP3 폴더와 동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더? 안 편하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동기화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동기화는 이 모르는 그 무언가를 지금 뭐라고 칭한다는 겁니까? 소비자 시장에서는 클라우드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이렇게 뜬구름처럼 얘기가 되는 모호한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 존재한 것을 이용해서 이미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예제를 바꿔보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왜 튀어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림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잘 드는 예제 중에 한 개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컴퓨터를 쓰실 때 항상 집에다가 세탁기를 놓고 쓰시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뭐든지 세탁을 해야 되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집어넣고 돌린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 모든 거 다 세탁기에 돌리세요? 가끔씩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가끔씩 뭐 이렇게 비싼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집에서 돌릴 수 없는 재질을 가진 옷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갖다 줍니까?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로 갑니다. 그러면 예제가 조금 전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소프트웨어가 세탁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학생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은 몽땅 다 세탁소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이죠. 외식과 밥솥의 예제로도 볼 수 있고요. 자가용과 택시와의 예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3000년 동안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다고 혹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내가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해주는 것, 누군가 해주는 것을 내가 적절하게 비용을 내고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는 뭐 하면 됩니까? 찾아가서 항의하면 되는 구조. 그런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앞서 가트너의 예제를 드렸습니다만 스케일업을 확장 가능하고 탄력성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재밌었던 것은 무언가가 막 늘어났다가 무언가가 막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혹시 KT의 유클라우드의 서버가 몇 대인지 아시는 분? 저도 모릅니다. 예. 네이트온에서 메신저를 운영하는 서버의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서버가 몇 대인지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36만 대 정도 됩니다. 36만 대 정도의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라이브 메신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카이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HOT 메일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이 잘 동작하면 됩니다. 세탁소에 갖다 주면 어떻게 세탁하는지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자동으로 늘어나고 필요 없을 때 자동으로 회수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필요해진 셈이 됐고요. 구성하는 요소로선. 여기서 동작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제가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의 서버들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대들이 잘 동작하고 있으면 됩니다. 메일, 메신저 이미 잘 쓰고 계셨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웹-베이스 스토리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클라우드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면 되죠. 내가 필요할 때만 업타임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뭘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계를 가지고 쓰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뒤에서 모르고 있는 그 무언가를 뭐라고 칭한다는 겁니까?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게에서 시장이 서비스라고 하는 무게로 이동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이동함으로써 내가 불필요하게 했던 작업들을 쉽게는 컴퓨터에서 워드 문서 하나 작성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뭐는 설치하셔야 됩니까? 어떤 분은 처음부터 돼 있으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피스 설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서 만들고자 하실 때 어떤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까? 브라우저 여시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나 기타 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웹 오피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하시는 작업들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뒷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현재 클라우드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원할 때 비용을 내던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에 이런 그룹을 열린 그룹, 다른 말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세탁소가 하나 생겨 있는데 공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뭘로 벌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공짜로 뭔가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뭘로 돈 벌까? 제일 좋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까 앞서서 패널 선생님분들과 밖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돈을 버는 구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광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추가적인 뭐 앱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쓰는 분들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에 서버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을까요? 어디 걸 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 같으면 서버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앵그리버드 지금은 서버가 자기네들 거 아니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아이튠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일들 다 어디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즉 내가 옛날에 신경 쓴 것을 신경 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제를 봤었는데요. 간단하게 기업에서는 왜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경영 쪽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IT에서나 회사에서 무언가를 잡을 때는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성장했다가 최적화되고 성장했다가 최적화되고 성장했다가 최적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파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여파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는 뭘까요? 과잉 투자입니다. 이때 뭐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자르려 그럽니다. 이쪽에서 뭐 할까요? 모자르는 거죠. 회사에서 직원이 뭐 할까요? 열심히 야근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모습을
IT에서 요청하는 거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의 정의에 보면은 확장 가능하다는 단어가 들어있고, 아까 그림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막 늘었다 막 줄어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 기술이 무엇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썩 아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그런 기술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면,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탁소를 밖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다 차리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동아시아권 국가들, 일본, 한국, 중국, 기타 등등등은 누군가에게 회사의 자료를 맡기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 자료들에 대한 소유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화들, 옛날에는 컴퓨터를 샀었지만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쪼개서 집어넣고, 이제는 그것을 구름에다 실어가지고 서비스하는 형태가 기업에서 쓰고 있는 클라우드 형태고요.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이 일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직원들이나 자회사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기반 기술들, 가상화도 있고 하드웨어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회사의 기업에서 결제받고 승인하고 돈을 버는 방식을 넣는 로직까지. 그래서 요새 IT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기술은 정말 잘하는데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모르세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IT와 비즈니스 로직을 합치는 것이 클라우드의 또 한 가지의 구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100대 살 거를 한 대만 사가지고 구축해놓고 빠르게 적응시키다 보니 비용도 절감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구름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지만 이게 열려져 있는 소비자, 고객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닫힌 구름이라 얘기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걸 총칭해서 현재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용자는 항상 어떤 기술이 나오거나 어떤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쫓아갑니다. 옆집에서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냐 서비스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서비스라는 모델에 더, 즉 클라우드라는 모델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쓰는 사람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옛날에는 자판기에 음료수가 2개밖에 없었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음료수가 하나 더 등장한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면 됩니까? 빼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반대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거꾸로 보면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는 회사고요. 하드웨어를 팔고 있는 회사고요. 서비스가 된다, 클라우드로 간다 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클라우드로 모든 게 다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하드웨어 벤더들은 클라우드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들을 잘 보고 있으면, 제가 다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클라우드와 현재 쓰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한 가지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불편하면 그거는 0점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의 흐름이 사용자들이 편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 특히 사용자 위주로 되어져 있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도태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요소라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 시장, 기업에서 돈 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쓰시는 방향,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버시는 방향에서의 클라우드의 정의, 즉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이야기보다는 저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은 계속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준비된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Q&A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니까 좋네요. 계속 서 있다가. 예. 일단 세 분, 원래 네 분이셨는데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갑자기 나가셔서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세 분의 연사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 제일 끝에 계시는 서울여대 교수님 박준식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정보부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센터를 2009년부터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준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조성규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델코리아에서 주로 이제 기업 부분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소리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B2C는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B2B 마케팅을 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경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경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오늘 열리고 있는 세계 IT 경영 포럼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뭐였었냐면 그룹 얘기가 제각각 다 틀리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조차도 참석하신 분들이나 패널분들께서 이거는 나는 생각이 틀린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 각각이 계신 분야에서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백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 제가 보는 클라우드라는 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아마 여러 참석하신 분들한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는 전기를 내가 만들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돈을 지불할까? 그런데 왜 우리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왜 우리 컴퓨터는 내가 PC 사서 본체도 사야 되고 모니터도 사야 되고 키보드도 사야 되고 또 무선 랜 쓰려고 그러면 또 무선 랜도 사야 되고 또 소프트 새로 나오면 또 새로 깔아야 되고 또 백신 깔아라고 하면 깔아야 되고 또 윈도우즈 8이 나왔으면 또 설치해야 되고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파워포인트를 쓰면 다 깔아야 될까? 왜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전기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될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기뿐만이 아니라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쓰질 않잖아요. 그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유독 자기가 모든 걸 사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렇게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전기도 여기 옛날에는 똑같이 컴퓨터처럼 자가 발전을 한 거죠. 자기가 전기를 발전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를 만드는 곳과 전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pay to use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의 클라우드인데 지금 왜 그럼 이게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집에다 뭐 노트북이든 PC든 다 있으실 텐데 평균적으로 IT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1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IT들의 사용률이 한 15%, 나머지 85%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하고 운용비를 좀 절약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런 전기 개념으로 우리 컴퓨터를 써보자. 즉 제가 카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아무것도 살 필요도 없이 제가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긁고 1시간 썼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쓴 만큼만 돈을 지불하고 카드만 긁고 나는 카드. 이게 즉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가 필요 없다. 이용만 하자. 이런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요 앞에 가서 PC방 쓰는 거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정의를 하셨었고요.
뭐 실제로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기업에서 서버를 100만 원짜리 사면은 10,000원짜리 정도밖에 성능을 못 쓰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서버가 13,000대가 있는데 99.9%가 CPU 사용률이 1%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할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조 부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을 건데 예,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 김경훈님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것이었었나요? 일단 학생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학생으로서 저희가 교과서라든가 어떤 기타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정의라고 한다면 사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컴퓨터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모양이 있어서 하나로 모이는 아마 그 정도가 딱 떠오르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유일하다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는 어떤 문서라든가 어떤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 공유되는 정보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 혹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업에서 있었던 굉장히 긴 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시킴으로써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단순히 그게 기업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예, 쓰실 때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싸게 쓰고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협업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이 뜨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다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회다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조동규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는 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해서 회사가 컸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제 서비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은 다 제조업 중심의 그런 회사였는데요. 90년대, 2000년대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페이스북도 얼마 전부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얼마나 더 커질지는 아직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서비스 회사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그 어떤 큰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 왜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클라우드가 난리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대형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 메인프레임이 시달려서 엄청나게 큰 그런 컴퓨터였다가 이제 개인 컴퓨터였다가 요즘 같으면 이제 멀티 디바이스로 나가는데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붙어 있지는 않으면은 그 머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뭐 여러 이제 N 스크린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에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인터넷에도 붙다 보고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팅의 한계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의 한계가 이제 부닥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파워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가 발전기 돌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IT 환경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면은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팔아야지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 어찌 보면 비즈니스 가장 중립적이신 분은 연구하시거나 이렇게 뭔가를 공부하시거나 가리키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박 교수님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클라우드 연구센터장이시지만 클라우드가 갖는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클라우드가 걱정이 되는 게 가장 걱정되는 게 시큐리티입니다. 그게 많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세계적인 이런 조사 결과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시큐리티를 염려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정부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IT를 효율화시키면은 항상 어떤 고용 창출에 어떤 역행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하는 그 측면에서 단점도 있고
또 이렇게 정부를 자기 회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에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점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술적 개선 이런 거를 꾀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예, 기술적인 그런 보호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뭐 정책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할 만한가 그걸 선택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제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저도 다녀보면 업계에서 뭐 보안 관련된 뭐 인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 상당히 유사한 거네요. 예, 그 조동규 부장님은 상당히 많은 기업을 다니시면서 세일즈나 비즈니스나 마케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시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 쪽에서 많이 본다면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뭐 인력이 IT 인력이라든가 IT 컴퓨팅을 많이 갖추지 못한 회사들, 그 다음에 학교, 정부 쪽이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경영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제로 그 큰 컴퓨팅을 가장 많이 쓰는 그 회사들은 그 미국에 있는 그 금융권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버 수가 아까 뭐 36만 대라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각종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조그만 컴퓨터는 갖고 안 되고 대형 서버 뭐 몇만 대가 있어야 그 결과값을 이제 빨리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경우도 한국 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서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실험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듯이 컴퓨팅 파워가 좋은 회사들은 제품도 빨리 낼 수 있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기상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았는데 중소규모의 회사들은 뭐 그럴 인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니까 경쟁에서 점점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기업 쪽에서는 적은 인력,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그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 있는 보안 인증을 이제 최근에 획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앞으로 정부가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정부나 IT 인력이나 IT 그 컴퓨팅 파워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이자 또 하나의 어떤 잘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기술 얘기나 업계 이야기를 딱딱 하셨을 건데요.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잘 쓰면 뭐가 좋은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훈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를 이용해서 잘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추천하고 싶으실 만한 거 없으신가요?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떤 정의라든가 구체적인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쓰면서도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됐던 툴 중 하나가 구글 닥스였고 그리고 엔드라이브 같은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지만 사실 그 수준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 이제 사스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저 스스로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클라우드 연구하시면서 이걸 실제로 그 교육계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쪽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쪽에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그냥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학교만 하더라도 아마 단과대학별로 전부 다 IT 리소스를 다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연세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연세대에 있는 전체 어떤 IT 리소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총장님이 안 계시라고 있는데 학교 아마 이게 경영 효율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초중고에 사실 IT 인력도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IT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구 단위 아니면 지역 단위로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는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운영 경비에서 절감을 가져올 것 같아요. 뭐 교육 정책 당국에 계신 분이 한번 그런 걸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은 또 조금 예를 들어 우리 실제 학생들한테는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지금 우리나라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 올 때 다른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거만 가져오고 모든 교육 콘텐츠는 클라우드 센터에 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클라우드에서 자기가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다면은 그런 교육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클라우드 센터가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새 이제 저 교수님 말씀하신 형태가 개인의 데스크탑을 기업에서 이제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핸드폰만한 기계를 나눠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 뭐냐면 여기 안에 랜선만 꽂고 모니터만 연결을 딱 하면 IP 중에 주소를 물어봅니다. 데스크탑의 주소를. 그래서 거기다 이 주소를 딱 입력을 하면은 자기 데스크탑이 나와요. 자리 이동하거나 이럴 때 굳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 아니라 이 기계만 들고 가면은 데스크탑이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업무를 자기가 원할 때 인터넷만 되는 환경에 가서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 기업에서 이제 돈 버시는 실제 월급쟁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육받으러 나가면 교육 중입니다. 컴퓨터 없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으면 되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또 좋은 기기들이 다 3G망에 4G망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데스크탑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제 또 이제 좀 역설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동규 부장님께서는 그 대리라는 이런 업계에서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뭐 상품을 팔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고객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먼저 이제 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여러 분야로 이제 회사가 나눠져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제공해주되 뭐 클라우드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회사들하고 잘 어울려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중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을 하기 힘드니까 아예 패키지 같은 형태로 이제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 같은 형태로 이제 하시면 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형태로 또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향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아까 나왔던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또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회사다 보니까 하드웨어 회사끼리 경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의 주 경쟁이 누구였냐? 보나마나 HP죠. 뭐 아니면 또 IBM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 경계가 진짜 애매해집니다. 우리의 경쟁이 누구냐? 그러면 하드웨어를 안 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마존이 우리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단계에 있는 MS가 우리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뭐 시트릭스 회사라는 회사나 뭐 VMware라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경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만을 우리가 잘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다양한 저희는 이제 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라우드 전체 스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쟁의 관계가 이제 보이는 그런 특정 어떤 회사였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 회사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모호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그래서 경쟁 상태가 막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엔지니어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는 컴퓨터에다가 옛날에 하드디스크 하나 더 달라면 컴퓨터 끄고 분해하고 뭐 이런 작업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하드웨어가 정말 좋은 게, 내가 하드디스크를 100기가 쓰고 있었는데 100기가 더 필요하면 하나 더 꽂으면 자동으로 200기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하나 팔고 싶으면 또 뺀 다시 100기가로 바뀌고요. 이런 그 확장성과 탄력성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의 하드웨어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어찌되나 이제 계속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약간 얘기 좀 틀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듣는 클라우드의 반대론자, 특히 IT 엔지니어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남한테 다 맡겨놓는 세탁소를 자꾸 차려놓으면 자기네들은 세탁소 차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박 교수님, 이런 클라우드가 정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월급 받는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만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화라는 거가 이렇게 굉장히 하는 이유가 어떤 업무 효율화, 어떤 조직의 운영의 효율화 이런 관점에서 정보화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의 인력의 어떤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특히 이 정부의 어떤 리딩하는 그룹의 탱커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그 외에도 굉장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리소스 운영 경비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을 적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이 있죠. 그럼 그 인력을 또 다른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쪽에 이렇게 활용, 예를 들어 시큐리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은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시큐리티 쪽으로 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적재적소에 어떤 할 수 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직장도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영원하지도 않고 한 잡을 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세대의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배운 하나에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행운 세대지만은, 지금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배워봐야 배울 그 내용 가지고 얼마나 사회에서 활용할까. 저는 굉장히 5년 아니면 10년 텀으로 자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개인도 조직도 기업도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새로운 창출적으로 작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변환이 가능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오히려 클라우드가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측면에 저는 속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쓰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얘기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아까 정경훈님께서 구글 닥스 그다음에 그 웹하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예를 들어서 구글 닥스 안 쓰시고 오피스 쓰실 때라든가 아니면 아리안걸 쓰실 때, 아니면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직접 갖고 다니셨을 때 양단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제가 올해 이제 어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이랑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인턴 했던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 규모가 아무래도 회사기 때문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서를 전달하거나 의사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서를 한번 보내고 받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의사 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의견을 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포럼을 준비할 때 구글 닥스라든가 엔드라이브를 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런 의사결정 시간이 짧아지고 또 그러면서 그 프로세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 같은 사용자는 큰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효율성 역시나 또 이제 기술이 또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 많아져서 MS 망하면 좋겠다라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요. 저희도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얘기를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저는 돌리기만 하는데요. 조동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제안을 많이 하실 건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브레인스토밍도 하시고 이러셨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생각을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그 거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저 머리 깎을 때는 다 이발소 가서 깎았는데 요즘 다 미장원 가죠. 사진도 우리 현상을 하려면 동네 현상소 가는데 이제는 다뭐 이마트 주변에 있는 현상소를 가게 되고 뭐 제가 잡방도 다 개인적이었는데 지금은 다 브랜드화되고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딱 이제 기업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헤게모니 내지는 이제 주도권 싸움의 형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IT에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담감을 가지시게 되고 또 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많이 또 이해하시고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보시는 경영자층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IT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게 됐다 보니까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가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첫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영자 측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고 IT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수동적인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그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추면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회사들로부터 이제 많이 그 클라우드를 많이 먼저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국내 상황은요.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하드웨어를 판매하던 회사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조직 또는 하드웨어를 서비스하는 조직과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주도하게 하는 그 팀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단순히 이 클라우드가 어떤 기술적인 이슈보다도 회사의 어떤 문화, 회사의 조직,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주도권 자체도 굉장히 큰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그 맞닥뜨리게 되고 또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회사 조직적으로 문화 때문에 특히나 한국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외국의 회사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제가 또 여기 하나 첨언을 드리면 그 법적 이슈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EU에 대한 무슨 법을 따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EU 안에 영역 안에 만드는 그런 작업도 했다는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많은 게 어차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결제하는 사이트에 있어야 할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그 모듈을 우리나라만을 위해 넣어주는 건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어떤 일관된 프로세스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정부 쪽이나 아니면 업계 쪽과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라든가 법적 방향은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정책적으로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쪽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는 우리나라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활성화 정책을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클라우드가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애플에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클라우드도 상당히 늦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야후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활성화를 해가지고 빨리 세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활성화로 인해서 사용하게 될 역기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제도, 그런 정책,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받는 시간과 함께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씩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조동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바라시는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나아갈 방향이 뭐 개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재 일을 하신 측면에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활용하시게 될 우리 개인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SNS 같은 경우도 뭐 가장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기능이겠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연, 학연, 혈연에 이제 어느 정도 목매어 있다가 SNS가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내지는 비전의 공유가 어느 정도 같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찬진 그 사장님도 뭐 허진호 대표님을 그냥 알다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처럼, 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뭐 플랜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도서관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클라우드나 이런 좀 IT 업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블로그나 또는 뭐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저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막 달라붙으세요. 뭐 저희 경쟁사도 있고 내지는 뭐 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의견도 교환하고 또 서로 의견을 막 나누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를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어떤 개발 또는 정보의 뭐 활용 또는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좀 저희가 가진 그 현실의 그 벽을 잘 못 넘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그 벽을 좀 많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여러 좋은 대학들이 있지만 단순히 이제는 책상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팅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그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자산이나 아니면 컴퓨팅을 본인의 소유로 할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국제사회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어서 여기는 내 땅 하고 이제 대형 그 그룹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을 치고서 거기서 돈을 굉장히 높은 마진을 얻어서 회장님께 충성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직면한 것은 단순히 이제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 서비스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현재 뒤떨어져 있는데 향후 뭐 5년, 10년이 되면 그 회사들이 여태까지 안주하고 있던 것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어떤 위치적으로 또는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산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해서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세대학교랑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질문이 생겼는데, 그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내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이 굉장히 해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해외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느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앞선 질문은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질문은 교수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그런 얘기는 이제 주로 회사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서에서 좀 많이 그 고민을 하십니다. 이거 좋기는 한데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 돈이 일단 초기 투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외국계 회사하고 국내 회사하고 약간 좀 비용의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 효율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요. 관리 비용, 그 다음에 기회 비용,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갖다가 그 외국 친구들은 좀 꼼꼼히 따집니다.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서비스가 더 빨라지느냐, 얼마나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더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시간적인 비용, 그다음 머리수는 죄송합니다. 사람 인건비를 다 계산을 해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많은 기업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내야 되는 돈을 가장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의 좀 갭이 좀 많이 큰 게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 아까 스마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 약간 뭐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인건비를 줬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회사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왜 그 자리를 줘야 되냐 이거죠. 1년 300 우리가 내는 그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은 1년 365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뭐 어느 시간 이내가 된다 그러면 그걸 다 그냥 스마트 워크 또는 내지는 모바일 데스크로 다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그 앉아 있는 시간에 비해서 나가 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바꾸고 전화기도 안 줍니다. 전화기도 그냥 당신 핸드폰 이용하시고 뭐 PC도 가능하면 노트북 안 줍니다. 데스크탑을 안 주고 다 노트북을 줍니다. 왜냐? 데스크탑이 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외국 친구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1년에 막 몇천 명씩 그 한꺼번에 고용하는 거를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계획을 해서 사람을 한두 명 필요한 만큼 뽑으면 되지 왜 우리나라 회사들은 몇천 명씩 뭐 연초에 뽑아다가 단체로 다 교육시키고 단체로 다 밥 먹이고 왜 그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필요하면 A라는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럼 그냥 공고 내서 한두 명 뽑고 또 B라는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또 한두 명 뽑으면 되지 6천 명씩 5천 명씩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냐라는 그 어떤 우리와는 좀 약간 효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적인 거를 계산할 때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비용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은 시간 계산 필요하시면 조 부장님 따로 뵈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교수님께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해외 사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빨리 간다는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먼저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걸 보고서는 희망을 갖는데 그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서 요새 나 가수다가 있던데 박수를 안 치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아까 먼저 1번 첫 번째부터 먼저 저도 답변을 드리면은 그 투자비에 대해서 초기 투자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ROI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전력 효율도 되고 인력 효율도 되고 업무 효율도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을 걸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ROI는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클라우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업무를 이렇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걸 자동화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가상화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쉽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클라우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미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B2B 쪽이 많습니다. 기업이 특히 지금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러면 아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해야 이게 진짜 진정한 클라우드인데 현재는 많은 게 B2B입니다. 여러분들 뉴욕타임즈로 100년 된 뉴욕타임즈를 갖다가 사람이 에디팅 해가지고
그걸 다 수작으로 해갖고 다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이 클라우드링에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그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체국들에 대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들을 보고 나서 아마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클라우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어떤 그건 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게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충분한지는 아마 네, 12시 40분이 지났네요. 지금 한 개를 더 받으려고 그랬더니 추가적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뭐 패널분이나 요 앞에 있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나와서 말씀하시고요. 항상 좋은 강사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강사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늦게 시작하는 건 성공했는데 일찍 끝내는 데는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1시간 한 20분 동안 고생해주신 패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클라우드를 좀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뭐 또 다른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토론 및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